자, 이제 이어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거를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대충 이렇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특급하고 1급하고 2급하고 3급이 있는데,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특급하고 1급입니다. 2급은 그냥 특급 1급에 해당되지 않는 규모가 작은 애들이 다 2급이잖아요. 3급은 딱 2개만 외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가 간이 스프링클러만 설치되어 있는 소방 대상물을 3급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급하고 3급을 외우시는 건 아마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특급하고 1급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급하고 1급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그냥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 그냥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제가 아마 설명드리는 방식이 좀 더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드릴 거냐? 일단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특급 1급으로 나눈 게 아니라 아파트와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만약에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파트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는 지하층을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에 우리가 아파트 용도로 사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아파트는 우리가 지상층 기준으로 우리가 층수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얘기합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를 얘기하는데, 그럼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로서는 몇 층 이상이냐? 50층 이상이거나예요. 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만약에 50층이 안 돼요. 보통 요즘에 49층짜리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49층으로 짓는 아파트가 있지만, 혹시라도 마지막 층을 복층 같은 걸로 올려서 높이가 만약에 200m를 넘어간다면, 자, 왜냐면 건축법 규정에서는 아파트의 한 층, 그러니까 어떤 그 건물의 한 층의 높이는 기본적으로 4m라고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4를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00m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m 이상이다.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리잖아요. 그럴 땐 이제 우리가 뭘로 보느냐? 이거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50층 이상이거나 곱하기 4를 해서 200m 이상이면 아파트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5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좀 뭐 어떤 측면에서 많겠죠. 그죠? 그런데 막 엄청 많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몇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인데 뭐 펜트하우스 같은 거 갖고 있는 이제 조금 높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얼마냐면 이게 30층 이상이거나 뭐 30층 이상이거나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주면 얼마입니까? 예, 120m입니다. 그래서 120m 이상인 어떤 층수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 이 정도는 영 못 찾아볼 정도는 아니지만 좀 흔히 보는 정도지만 그래도 좀 희소성 있는 편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파트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50층에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든지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이라면 특급 1급으로 구분을 해준다는 거고, 이 기준에 들지 않는 30층 미만인 아파트들은 전부 뭐가 되는 겁니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구나. 그렇게 외워주시는 게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건 특정 소방대상물이거든요. 자, 특정 소방대상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건물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특정 소방대상물인데, 아파트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합니까? 아파트를 제외한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등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 자, 30층 이상. 이번에 이제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그냥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층이 넘어가는 어떤 백화점 건물이 있다. 뭐 사무실을 같이 겸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백화점 건물이 30층 이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땐 어떻게 되느냐? 30층. 근데 이때는 참 이걸 하나 따져야 됩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하층 어떻습니까? 백화점은 이 지하층을 아무래도 백화점의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지하 1층에는 뭐 식품 매장이라든가, 아니 뭐 푸드코트라든가, 아니 뭐 와인셀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뭐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뭐 여러 가지 또 뭐 시설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층을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때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이냐? 30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얼마겠어요? 120m겠죠. 그래서 120m 이상인 건물이 있다라면 이걸 이제 뭘로 보는 겁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건물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건물로서 그냥 11층 이상, 그냥 보통 11층 이상 그러면 이제 지상층 층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축법 기준대로 가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몇 층 이상이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게 몇 층 이상이냐 그러면 그냥 11층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아파트 이외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롯데월드라든가 뭐 이런 건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건물들은 층수는 안 높은데 이렇게 면적이 넓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가 아닌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를 따지느냐? 또 면적을 따집니다. 자, 그럼 면적으로 따지면 특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자, 얼마입니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1급이 되려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1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